제가 오늘 첫 번째 컨텐츠로 여러분들에게 ETF를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SPY라는 ETF고요. 그 ETF를 들어가기 전에 이제 먼저 ETF가 뭔지 아셔야겠죠.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고 ETF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ETF라는 거는 상장 지수 펀드로서 펀드를 주식시장에 상장시켜서 저희가 손쉽게 거래하게끔 만들어 놓은 상품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를 하시려면 먼저 펀드가 뭔지 알아야겠죠. 펀드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이렇게 개별 종목들이 있죠. 이게 다 주식이잖아요, 지금. 이 주식들을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부터 바이오로직스까지 1위부터 5위까지 묶어서 요거를 한 개의 상품으로 묶음 상품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게 한 개로 묶이고 요게 이제 펀드가 되는 거죠. 이게 펀드가 되는데 이 펀드를 거래하기 쉽게끔 주식시장에 상장을 시켜서 이렇게 스파이라는 이름으로 사고 팔게끔 상장시켜 놓은 것을 뜻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 사이트에서 ETF 보는 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이 ETF가 이 앞에 붙는 요게 이제 브랜드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는 이 ETF의 성격을 말해주는 그 설명들이 붙어요. SPY라는 ETF 같은 경우에는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이기 때문에 여기 S&P 500이 들어간 거고요. 그러면은 이 ETF는 SPDR이라는 브랜드에서 만든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ETF가 추종하고 있는 그 인덱스가 있어요. 추종하는 목차가 있는데 이게 이제 방금 말씀드린 S&P 500입니다. 이 S&P 500이 또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이 S&P 500은 스탠다드 앤 푸어스사라는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에서 자기네들만의 기준으로 1위부터 500위까지 순위를 매겨놓은 지표를 말합니다. 근데 이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시장 전체에 투자한다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실제로 다른 나스닥 지수랑 좀 비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나스닥 지수는 기술주에 좀 치중이 많이 되어 있어요. 65%가 넘거든요. 근데 요거는 다른 주식들도 많이 포함하고 있어서 미국 시장 전체를 포함하는 시장 추종 인덱스 펀드다. 근데 그 펀드를 거래하기 쉽게 주식시장에 상장시켜 놓은 ETF다. 그리고 그 ETF의 티커가 SPY다. 티커가 무엇이냐면 요거를 MTS, 여러분의 그 주식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HTS 어플리케이션에다가 검색을 하시면 요거를 이제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구매 가격은 지금 현재 $366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네요. 그러면은 제가 아까 전에 여기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SPDR이라는 브랜드에서 만든 ETF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 다른 브랜드들도 S&P 500을 추종하게끔 만든 ETF가 있겠죠. 그 ETF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IVV가 있고요. VOO가 있습니다. 얘네들은 이제 브랜드만 다르고 S&P 500이라는 추종하는 지수는 똑같아서 여기 보시면 제가 지금 요 3개 스파이, VOO, IVV를 다 입력을 해놨어요. 지금 차트가 3개가 다 거의 100% 동일하게 겹쳐서 하나를 이루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사실 얘네들은 똑같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미국 시장 전체에 투자하고 싶고 S&P 500 지수에 투자하고 싶다면 이 셋 중에는 사실 아무거나 선택해도 똑같은 수익률을 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SPY 사는 사람들은 뭐고 VO 사는 사람은 뭐고 IVV 사는 사람은 뭐냐 이렇게 궁금증이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여기 표를 좀 준비했는데요. ETF를 볼 때 비교를 주로 하는 8가지 조건들을 가져왔어요. 자산운용사, 자산 규모, 상장일, 수수료, 배당률, 포함하고 있는 회사의 수, 추종 인덱스. 제가 그러면 오늘은 첫날이니까 제가 왜 펀드를 볼 때 8가지 항목을 체크를 하고 ETF를 고르는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산운용사 같은 경우에는 직설적으로 말씀드려서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ETF일수록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스테이트 스트리트나 블랙락, 뱅가드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미국에서 탑5 안에 드는 대형 회사들이에요. 근데 이렇게 대기업들도 역시 회사들이잖아요. 그런 상품을 통해서 이런 수수료를 먹고서는 이익을 내고 그 이익으로 굴러가는 회사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대형 회사가 아니고 자본력도 약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수료도 잘 안 들어오고 상품이 잘 안 팔리는 회사에서 만든 펀드에 투자하시면 이 펀드가 만약에 안 팔리고 그래서 회사 자체가 없어져 버리면 펀드가 백날 건강해도 이 펀드도 같이 없어지겠죠. 왜냐면 얘가 운용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장 최근에 좀 이슈가 됐던 게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QQQ의 자산운용사가 인베스코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가 적자에 시달리고 자금 상황이 안 좋아서 이 엄청나게 유명한 QQQ라는 ETF가 없어지네 만에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산운용사의 건강성을 보고 규모를 보고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는 자산 규모. 자산 규모도 이 자산운용사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이 자산이 많을수록 좀 더 안전하겠죠. 여기에 349조가 있는 스파이가 188조 있는 VOO보다는 규모가 크니까 아무래도 얘가 좀 더 안전하다,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근거가 되는 거죠. 그렇게 자산 규모는 활용하시면 되고요. 상장일 같은 경우에는 일찍 상장한 걸수록 유리합니다. 그러면은 얘가 얘보단 유리하고 이 친구가 얘보다는 더 불리하겠죠, VOO가. 이거는 왜 그렇게 되냐면 이 펀드가 얼마나 많은 난관을 헤쳐나왔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9.11 테러라든지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라든지 이런 경제 위기들을 겪으면서 이 펀드들이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 볼 수 있겠죠. 하지만 VOO 같은 경우에는 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도 겪지 못했고 9.11 사태도 겪지 못했기 때문에 이 펀드가 어떤 회복력을 보이고 그런 위기에서 어떤 퍼포먼스를 보이는지 저희가 합리적인 유추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쉽게 말해서 데이터가 부족하다. 예를 들어서 2020년 7월에 상장된 펀드가 이렇게 상장을 했다고 해서 얘네가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고공행진을 할 거라고 누가 확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얘네가 이렇게 될지 이렇게 올라갈지, 그러면 떨어졌을 때는 어떤 위기가 존재했었는지 이런 거를 분석할 수 있는 거는 데이터를 통해서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얼마 안 된 거는 데이터가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래된 거일수록 좋다. 얼마 안 됐다고 안 좋은 펀드가 절대 아니에요. 이 상장일을 이렇게 척도로 사용할 때는 지금처럼 모두가 다 S&P 500을 추종해서 똑같은 조건일 때, 아, 이렇게 똑같은 조건이면 얘가 얘보다는 오래됐으니까 합리적으로 얘가 좀 데이터가 더 많고 이런 식으로 앞으로 더 가겠구나, 건강한 펀드겠구나 하고 추론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활용이 되는 겁니다. 무조건 이거는 뭐 생긴 지 5년밖에 안 됐네, 믿고 거르자, 이렇게 활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활용하실 수 있는 게 요 수수료입니다. 요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당연하게도 저렴할수록 좋아요. 저렴할수록 좋은데 이게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보통 주식은 복리로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거는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은 이 원리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면 100만 원짜리 주식이 10%의 이익이 나면은 110만 원이 되겠죠. 근데 요 펀드나 주식이 또 똑같이 10%의 수익률을 내면은 110만 원에서 10%의 수익률을 내서 여기 적용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은 같은 원리로 수수료가 100만 원짜리 주식에서 지금 뭐 1% 발생을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만 원이 발생을 했잖아요. 다음 해 수익을 얻어서 10% 성장을 해서 110만 원이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또 1%의 수수료가 차감이 되기 때문에 얘는 110만 원에 대한 1%를 차감하게 되는 거죠. 그 가격이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러면 이게 복리로 이렇게 계속 늘어날수록 수수료는 똑같이 1%지만 계속 이 금액은 늘어나겠죠. 결론적으로 저희가 10년, 20년 후에 주식을 팔게 됐을 땐 이게 예를 들어서 스파이의 수익률이라고 볼게요. 그러면 수수료가 이렇게 늘어날 거예요. 그러면 저희는 요 금액에서 요 금액을 뺀 요 부분이 이제 저희가 가져가는 시세 차익 부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수료는 싸면 쌀수록 무조건 좋습니다. 하지만 0.09%라는 수수료가 결코 높은 수수료는 아니에요. 앞으로 제가 다른 펀드들도 많이 소개를 해드릴 텐데 0.09%면은 사실 거의 공짜라고 보셔도 됩니다. 공짜라고 보셔도 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똑같이 S&P 500을 추종하는 이런 펀드들 사이에서 어떤 펀드를 내가 하나 고르냐, 이렇게 저희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을 때 0.03%면 무려 3배나 차이 납니다. 이것도 거의 뭐 공짜에 가까운 수수료라고 하지만 얘는 그거보다 더 싼 거죠, 심지어. 그렇게 되면은 스파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수료를 좀 중요시하는 분들에게는 IVV랑 VOO보다 메리트가 좀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은 이제 배당률입니다. 배당률은 이 펀드를 갖고 있으면 500개가 넘는 기업들이 이 펀드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 펀드들이 수시로 배당금을 뱉어낼 거 아니에요. 뱉어낸 배당금들을 저희가 이 펀드를 갖고 있어도 돌려줍니다. 근데 똑같은 S&P 500을 추종하고 똑같은 회사들을 추종하는데 왜 이렇게 배당률이 다르냐라고 말씀을 하시면 요거는 이제 이 운영하시는 회사들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제 예를 들면 이 블랙락 같은 경우에는 1위입니다. 참고로 전 세계 1위 자산운용사예요. 그러니까 야, 우리는 규모도 크고 등치도 있어. 야, 쪼잔하게 0.2%, 1% 이런 걸로 목매지 않아. 야, 우리 조금 가져갈 테니까 니들 다 가져 하고 많이 배당을 해주는 거죠. 하지만 얘네들 스파이나 VO 같은 경우에는 IVV에 비해서 조금 더 떼고 저희한테 돌려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이 브랜드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거지 S&P 500을 추종하는 거랑은 조금 별개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이제 포함하고 있는 회사 수도 S&P 500 지수는 500개의 기업이지만 얘네들이 브랜드마다 다르게 지들이 마음에 드는 것들을 조금씩 더 껴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수가 뭐 6개, 7개, 12개 이렇게 소량씩 차이 나는 거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추종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똑같이 다 S&P 500을 추종하는데, 다른 펀드들을 보실 때는 이게 이제 중요한 지표로 또 활용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기술주를 추종하는 펀드들을 봤을 때 얘는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추종하는데 이 녀석은 나스닥 반도체 지수를 추종한다. 그렇게 되면은 어떤 지수가 어떤 퍼포먼스를 나타냈고 혹은 어떤 지수에 좀 더 마음이 들어서 이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를 고르겠어 해서 선택의 지표로 활용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활용될 수가 있는데 이 지금 스파이, IVV, VOO는 똑같은 지표를 추종하기 때문에 요거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시하시면 되고요. 제가 그래서 비고에다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스파이의 장점은 큰 자산 규모가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상장일이 가장 오래되었습니다. 하지만 요거는 똑같이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까 보셨죠? 여기 똑같이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전혀 뭘 선택해도 사실상 의미가 없습니다. 날짜도 의미가 없고, 그 다음에 친구가 자산 규모가 큰 만큼 거래량이 너무 활발해가지고 나는 자산 규모가 크고 거래량이 활발한 게 좋아 하시면은 스파이에 투자를 하시면 되고요. 하지만 나는 수수료가 저렴한 게 좋아 하면은 스파이는 탈락입니다. 그래서 여기 수수료가 지금 똑같죠? 동률로 IVV랑 VOO가 있어서 요 둘 중에 이제 고르시면 되는데, 이 친구는 보시다시피 여기에 배당률이 다른 것보다 조금 소량이지만 높아요. 뭐야 이게 얼마나 차이 나냐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래도 기왕이면 다홍치마라고 0.1%라도 높으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하다못해 저희가 미국 주식에 투자하면서 환전 수수료를 떼는데 그 수수료라도 요 배당금으로 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당연히 요거보다는 요게 무조건 좋습니다. 수수료 똑같고, 뭐 날짜는 아까 안 봐도 된다고 했으니까 무시하시고, 자산 규모는 얘가 더 크고, 요 브랜드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동급이고요. 둘 다 대기업이니까. 지수도 똑같고, 요거 지수가 똑같으니 포함하고 있는 회사 수도 거의 똑같죠, 당연하게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VO는 정체성을 잃음이라고 써놨어요. 제가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요 IVV가 한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수수료가 0.05%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 한 달 전에 펀드를 매수할 때 VO를 매수를 했습니다. 얘를 그래서 제가 지금 갖고 있는데, 이제 IVV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자산 규모 1위 자산운용사라고. 그래서 요거를 수수료를 내려버리니까 얘는 지금 상대적으로 아무 메리트가 없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왕지사 사실 거면 스파이 아니면 IVV 중에 선택을 하자. 결론입니다. 스파이 아니면 IVV 중에 선택을 하는데, 나는 자산 규모나 거래량이 높은 게 좋아 하시면 스파이를 선택하시고요. 나는 배당률이 높고 저렴한 수수료가 좋아 하면 IVV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ETF를 이렇게 선택을 하셨다면 이 ETF에 대해서 다른 정보들을 좀 보여드릴게요. IVV 걸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IVV라는 ETF가 갖고 있는 섹터군에 대한 분석표예요. 이 섹터 같은 경우에는 분석하는 사이트마다 브랜드마다 전부 다 분류 체계가 다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이트는 구글을 기술주로 빼는 반면 어떤 데는 뭐 소셜 커머스로 뺀다든지 이렇게 좀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여러분 본인이 이용하시는 사이트에 따라서 좀 참고를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용하는 사이트는 여기 보시면 이제 ETF.com이라고 이 사이트를 자주 애용을 하는데, 이 사이트에서 이용하는 섹터 분류는 이렇게 나뉩니다. 보시면 이 IVV는 테크놀로지, 이거는 IVV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스파이나 VO가 다 동일해요. 그래서 얘로만 보여드리면 다른 거는 보여드릴 필요가 없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되면 이 S&P 500 지수는 테크놀로지가 33% 들어가 있고요. 컨슈머 사이클리컬, 이건 소비재입니다. 이거랑 묶어가지고 소비재로 분류가 되고요. 그 다음에 뭐 헬스케어도 들어가고 금융도 들어가고 산업도 들어갑니다. 이렇게 5개는 비중이 너무 낮기 때문에 따로 분석을 안 하셔도 돼요. 여기에 베이직 메테리얼, 기본 물질이 들어가 있어. 나는 이 펀드를 꼭 사야 돼 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보통 많이 보시는 게 이 테크놀로지, 요거, 그 다음에 금융주, 산업주 이렇게 보십니다. 그럼 요렇게를 묶어가지고 전기 소비재 해가지고 그 배당금이 얘네가 좀 높고요. 이거 배당금의 비율입니다. 배당금이 좀 높은 편이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세가 가파르게 상승하죠. 아무래도 배당주나 이런 소비재들에 비해서는 시세 차익의 면에서 기술주를 살펴보시고 배당금의 측면에서 금융주나 이런 산업재들을 살펴보시면 되기 때문에 요거는 아주 적정한 비중으로 섞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전체 시장을 아우른다고 한 이유가 요런 섹터 구성에 있습니다. 그리고 요 아래로 이제 내려오셔서 탑 10 홀딩스를 볼게요.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기업이에요. 얘네가 기업을 뭘 포함하고 있나, 포함하고 있는 것 중에 비중 큰 10개를 이제 모아놓은 게 이렇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페이스북, 알파벳 있죠? 여기 알파벳 A랑 알파벳 C는 이거 구글이에요. 알파벳 B 같은 경우에는 임직원 전용으로 거래가 되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살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저희가 살 수 있는 구글 주식은 여기 다 갖다 넣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버크셔 해서웨이, 워렌 버핏이 운영하는 회사죠. 존슨앤존슨 제약회사입니다. JP모건 금융회사고요. 비자카드 들어보셨죠? 이렇게 들어와 있죠.
근데 여기 보시면 요 퍼센테이지를 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6%, 5%, 4%, 2% 점점 떨어지죠. 이게 왜 이런 비중을 보이냐면 ETF의 종목을 담을 때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나누는 방식이고, 두 번째는 이제 동일 분배 방식이 있어요. 시가총액 분배 방식은 이 시장에서 회사들이 있을 때 이 회사가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서 펀드의 비중을 편입시켜 놓은 겁니다. 그래서 애플이 가장 큰 시총을 갖고 있기 때문에 6%가 들어가 있는 거고, 그 다음은 마이크로소프트가 5% 갖고 있는 거예요. 아마존이 4% 갖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 이렇게 기업들이 시가총액 순위로 들어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제가 나중에 뭐 소개드릴 ETF 뭐 DGRO 같은 거에서도 소개를 드리겠지만 동일 가중 분배 방식도 굉장히 매력이 있습니다. 얘네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해서 N빵 하는 거예요. N빵. 그래서 기업이 예를 들어서 100개가 있으면 얘네를 그냥 N빵 하면은 한 개씩 들어가겠죠? 1%씩. 그래서 요게 전부 다 1%가 되는 거예요. 1%, 1%, 1%, 1%, 1%. 이렇게 들어가는 게 동일 비중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는 이제 여러분이 취향에 따라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제 첫 번째 컨텐츠로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인 스파이와 IVV VOO를 알아봤습니다.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미 여러 전문가들 사이에서 일반적인 펀드들이 이 시장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를 이기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 S&P 지수의 연간 수익률은 평균 11%입니다. 쉽게 말해서 잃지 않는, 가장 안전하면서도 수익률을 11%로 복리로 올릴 수 있는 투자 방법이죠. 가장 안전하면서도 수익률은 확실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하고 있고요. 과학적이라고도 많이 정평이 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더 질 좋은 펀드를 가져와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부디 경제적 자유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